존리 대표님이 이런 주식에 대한 개몽을 한 거 너무 좋다 진짜. 근데 그에 비해 주식 투자의 그 성적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잘하신 펀드도 있고 못하신 펀드도 있다 솔직히. 근데 아니요 못했다기보다도 성적이 안 좋았다. 아니요. 오늘 주제는 바로 존리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. 그럼 대표님 오셨을 때 요즘 직원분들이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도 있죠. 좀 뭘 잘하고 좀 뭘 좀 못하는 것 같으세요? 그 기분 나쁘게 들 수도 있어요.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. 네. 근데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결정적으로 달랐던 거는 네. 그 한국은 아직도 수동적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나한테 갖고 와서 대표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아 별로 없나요? 네. 메리츠 자산운용에도 별로 없나요? 그렇죠. 대부분 그냥 시키면 하고 그리고 보너스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큼 이 회사에 컨트리뷰션 해야겠구나.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얼마큼 그 노력을 해서 이거를 좋은 회사로 만들어야 될까. 그걸 내가 계속 교육을 해도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수동적인 교육을 받았기 네.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죠. 당시 주인이라고 생각해라. 그러니까 오너십이에요. 미국 기업에 가면 항상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. 네가 회사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라. 그게 오너십이라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 오너십이 별로 없어요.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. 중고등학교, 그쵸, 너무 치열한 대학교. 경쟁이. 그래서 난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보너스 이것밖에 안 줘? 쟤는 나보다 좋은 학교 안 나오고 쟤는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홀대를 해? 그런 게 정말 너무 이 본질을 볼 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.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. 네. 그리고 그 나이 차별 없고 성실함이 제일 중요한 척도로 보죠. 같은 일을 시켜도 한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잡은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네. 같은 잡을 줘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. 네. 나는 좋은 학교 나왔는데 나는 왜 쟤랑 같이 취급을 해야 되지? 이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같아요. 저 오에키 53D 이제 시청자분이 이 질문하셨어요. 장기 투자할 때 현금 비중을 안 남겨두시는지 궁금합니다. 아마 이게 좀 확장되면 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자산 운용으로서 이제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게 펀드 운용하실 때 이 돈을 현금 비중을 안 두고 그냥 전부 다 투자를 하고 계신 건가요? 그럼요. 네. 근데 일반 개인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이제 보유를 하면서 폭락대를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. 아니에요. 그렇게 항상 stay invested이라는 말을 써요. 마켓 타이밍 하지 마라. 어차피 제가 주식 투자할 때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? 여유 작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. 네네네. 월급에 10%씩 한다.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월급쟁이면 10만 원 무조건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10만 원 투자하고 20만 원 투자하고 30만 원 투자하잖아요. 그럼 건드리면 안 되죠. 근데 10만 원씩 투자하다가 이제 100만 원이 됐어요. 네.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뭐 주식시장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현금 비중 늘려라.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하던 거를 다 팔고 20만 원만 남겨두고 그건 절대로 할 일이 아니죠. 그건. 근데 돈을 일시키는데 그 돈은 쉬게 하면 안 되거든요. 방희재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. 미국의 헤지펀드 대부분이 시장 수익률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었는데 왜 펀드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그냥 개인이 S&P 500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은데 왜 펀드들은 시장 수익률을 좀 못 따라가는 건가요? 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많은 펀드들이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 많이 접했거든요 최근에. 그런 현상은 지금 왜 발생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펀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요?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선호도의 차이예요. 네. S&P 500 투자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죠. 네. 근데 그거는 미국 얘기잖아요.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결국 액티브냐 패시브냐의 차이죠. 그런 액티브라는 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좀 적극적으로 어떤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려고 하는 거고 패시브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인덱스를 사버리면 되는 거죠. 다 장단점이 있죠. 근데 어떤 구간은 액티브가 더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떤 구간은 패시브가 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한 구간을 가지고 이게 더 좋다 저게 좋다 그거는 좀 힘들고요. 근데 이제 그런 인덱스나 어떤 그 ETF나 그런 이제 패시브 인베스트먼트의 단점은 요새도 미국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 건데 너무나 그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것만 더 올라가잖아요. 근데 소외된 종목들이 있죠. 굉장히 회사는 좋은데 그런 현상들이죠. 전부 S&P 500만 살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외된 종목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종목이 돈 벌 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펀드가 100배 낫겠죠. 저희 같은 경우도 기간에 따라서 어떤 때는
인덱스보다 못하지만은 5년을 놓고 보면 저희가 인덱스보다 한 10%더 벌었거든요. 12%인가? 그러니까 저 인덱스라든가 ETF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. 대부분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인덱스보다 더 초과 수익을 냈죠. 근데 구간으로 보면 어떤 때는 낮은 경우도 있지만 좀 길게 보면 저희 펀드가 더 낫습니다. 펀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누가 남겨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질문입니다. 네네.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표님이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원하실 것 같긴 해요. 오케이. 콜드블루라는 분이 남겨주신 건데요. 존니 대표님 주식 널리 알려서 주셔서 좋은데 메리츠의 5년 수익률을 보면 이건 진짜 아무도 쉽게 못 물어보는 것 아니, 같은데 물어보셔도 돼요. 김 작가 형은 물어봐 줄 수 있어. 메리츠 펀드 가입한 사람들은 5년 이상 지금 제자리 거둔 이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 요거 비슷한 댓글이 이제 본인도 가입하셨나 봐요. 예. 그런 분들이 좀 있고 사실 얼마 전에 또 그 한국경제에서 논설실에서 하나 기사가 나왔었잖아요.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존니 대표님이 이런 주식에 대한 개몽을 한 거 너무 좋다 진짜. 근데 그에 비해 주식 투자의 그 성적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얘기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. 그러니까 메리츠 코리아 펀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왜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할까?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할까? 네. 우리가 만든 펀드가 2014년인가 만들었어요. 그래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저희가 시장 대비 거의 50% 초과 수익을 냈어요. 네. 근데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셨어요. 네. 근데 그때 우리가 투자했던 게 안타깝게도 그런 주식들이 많이 내려갔어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장 높았을 때 사시신 분들은 손해를 봤지만 그 전에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다 이익을 보셨어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.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네. 대부분의 케이스 그때 딱 투자하고 그때부터 투자 안 하신 거예요. 그 타이밍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날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꾸준히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해놓고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면 안 해요. 그때 계속 만약에 10만 원, 20만 원, 20만 원, 20만 원 투자했으면은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. 그러니까 딱 그 최고로 높을 때와 떨어졌을 때를 딱 비교하니까 마이너스인데 요거를 조금 더 넓히든가 다른 기간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2014년서부터 2016년까지는 시장 대비 50% 아웃퍼폼했거든요. 근데 그런 얘기는 사람들은 안 해요.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적어도 한 35% 벌었죠. 실제로 그걸 좀 연결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 중에 하나가 마젤란 펀드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펀드의 수익률이 엄청 좋았는데 실제로 그 펀드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은 30%가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샀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우리 회사에서 투자하는 펀드들이 성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. 그쵸. 꼭 나쁜 것만 골라서 사람들은 비교를 하거든요. 우리 차이나 펀드 굉장히 좋거든요. 또 우리 헬스케어 펀드도 좋거든요. 근데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해요. 한마디로 대표님도 대표님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 바탕으로 하면 잘하신 펀드도 있고 못하신 펀드도 있다 솔직히. 근데 아니요 못했다기보다도 성적이 안 좋았다. 아니요 장기 투자해라. 그쵸, 그러면 좋아질 거다. 그리고 기간을 넓혀볼수록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건데 딱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제일 좋았을 때와 제일 나빴을 때를 딱 놓고 보면 나빠 보이지만 꾸준하게 투자한 사람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그런 펀드에도 너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정확하게 5년 전에 수익이 최고로 높았을 때예요. 네.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그게 좀 안타까워요. 그 펀드는 항상 그런 거예요.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만 길게 보면 다 돈을 벌게 돼 있다는 거죠. 네. 그 펀드에 가입되신 고객분들, 약간 불안해하실 수 있는 분들, 대표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? 저도 투자돼 있고, 우리 식구들도 투자돼 있고, 우리 직원들 다 투자돼 있는 이유가 그거죠. 어떤 기간을 보고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섹터가 또 굉장히 올라갈 때도 있고, 또 어떤 섹터가 보면 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, 그렇지만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믿으라 이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던 스쿼드에서 미국의 닷컴 버블일 때가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때 인터넷 다 회사만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주식은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게 거의 3년 정도 일이 있었거든요.
그 스커더가 제가 일했던 회사 스커더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. 어. 왜 수익률이 엉망이냐. 그쵸, 그쵸. 근데 그 닷컴에 회사에 투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, 우리는. 저렇게 마이너스가 나는데도 그 로스가 나는데도 저걸 투자할 수가 없어서 투자 안 한 건데 네. 그게 엄청나게 그런 주식만 올라가니까 소외가 됐죠. 그쵸. 그래서 비난을 받았는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그때 투자하지 않은 게 옳았던 거거든요.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 바이오 주식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럴 때 그 정말로 우리가 이 회사에 어떤 심정이 있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하거든요. 네. 때에 따라서 그런 거를 우리가 걸르다 보면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. 근데 딱 그 몇 구간만 찝어서 얘기하면 좀 할 말이 없어요. 정말 대표님이 늘 투자를 할 때도 단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렇죠. 한 거죠. 그런 그렇죠. 평가나 결과도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. 그러니까 since the inception이라고 그래요. 2014년 처음 펀드가 나온 후 지금 2020년 지금 10월까지 그 퍼포먼스를 보면 코스피보다 저희가 한 11% 초과 수익을 냈죠. 야, 이제 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. 그래요? 저 오늘 이거를 이거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아니에요.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고 제가 대답할 의무가 있고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딱 5년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네. 그 제일 좋았을 때와 제일 네. 나빴을 때 그걸 비교하는 거죠. 힘들다. 저도 이렇게 힘든데 대표님 저 강연도 안 하는데